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포츠 인문학 TV의 질적 연구 방법론 특강 20강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몇 강째 지금 근거 이론, 그래서 근거 이론이나 질적 연구 방법론의 다른 이제 이론적 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이나 중요한 것은 연구를 꼼꼼히 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을 잘 도출해내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 이론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디테일에 충실하는 것이 질적 연구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고 이제 화가인데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네, 요 시녀들이라는 그림에 보면 요 그림에 재밌는 건 뭐냐면 화가가 그림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재밌죠. 저기 보면은 지금 벨라스케스가 거울을 보고 그리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림에는 거울이 총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추는 거울이 있고, 그 다음 화가 반대편에서 화가가 보고 있는 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 캔버스 앞에 서 있는 화가가 이쪽,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 때문에 원래 그림 모델은 국왕 부부이고 마르가리타 공주와 시녀들은 이를 구경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공주와 시녀가 주된 모델인지 이게 좀 헷갈리게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왕과 왕비가 모델인지 또는 우리 공주와 그 시녀들이 또 이제 그 주인공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제목은 시녀들인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이 실제이고 또 어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지, 환상이 무엇인지 이러한 의문을 주는 게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작품은 에드와르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주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작품도 재밌어요. 뒤에 유리를 통해서 앞부분에 손님들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뒤가 거울입니다. 거울. 유리라기보다는 거울이죠.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이 지금 그 주점에서 일하는 요 그 여성분의 앞면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어떤 남자는 그 이제 여자를 또 보고 있고,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자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한 평가와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현상에 대한 개념도 이게 아닐까요? 무엇을 보느냐.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사람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그림도 있었죠. 한쪽을 보면 숙녀지만 한쪽을 보면 할머니 얼굴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꼼꼼히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꼭 봐야 돼서 분석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바뀐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질적 연구 한 편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출간했던 질적 연구물인데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CIT라는 그 분석에 의한 질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질적 연구 방법론도 있다라는 거죠. 이 연구는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해운대에서의 그 안전 또는 만족에 대한 그 비치 만족도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할 때 CIT라고, 이게 주로 경영학과에서 많이 쓰여지는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CIT 분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험을 긍정 경험과 부정 경험으로 나눠서 약간의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를 좀 섞어 놓은 형태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강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논문을 통해서 외국 저널, 소위 SSCI 저널에도 질적 연구 논문을 좀 많이 싣고 싶은데 너무 분량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저널도 굉장히 유수의 탑 저널인 SCI 저널인데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주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용과 주제가 중요한 것이 분량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분량을 많이 또는 많이 늘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탑 저널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포인트만 경험의 양적 경험,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제 연구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학과에 있는 그 허진무 교수님이 주 연구자로 된 연구죠.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Promoting Successful Aging Through Competitive Sports Participation에 대한 연구다. 근데 여기 보면 제목이 Insights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Insights라는 것 또는 Insightful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지한 여가라는 컨셉을 갖고 성공적 노하를 이렇게 버무려서 연구를 한 거죠. 노인들이 스포츠, 특히 경쟁 스포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 노하를 경험하는지. 근데 그거를 분석할 때 진지한 여가라는 어떠한 컨셉을 갖고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연구도 질적 연구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연구도 뭐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렸죠. Qualitative Health Research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실렸던 그런 저널이죠. 연구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할 때 중요한 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 동의서를 써야 된다. 여러분들 연구 시작할 때 꼭 하셔야 될 게 연구 참여자를 만나시면 연구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 샘플이 있죠. 네, 연세대학교 이제 대학원 소속 얘기하고 연구 주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 연락처 이러면서 어떠한 연구에 대한 소개하고 연구 동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관찰 노트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관찰 노트 요 샘플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날짜가 있어야 되고 현장 사진이 필요한 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시각 현장 사진을 꼭 안 적으셔도 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시각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는 영역에 가급적이면 연구자들이 팩트를 쓰시면 돼요. 팩트를 또는 사진으로 찍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구 노트 또 다른 유형은 이거죠. 날짜 쓰고 연구 내용 연구에 대한 내용들 네. 내가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의 질적 연구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적으시고 특이사항 그 다음 참고 문헌 이런 것도 쓰시면 됩니다. 연구노트 B 유형을 또 말씀드릴게요. 날짜, 연구 내용, 그 다음 진행의 어떤 목표, 텍스트 무엇을 읽었는지, 그 다음에 면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자가 분석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인데요. 연구자는 발견한 것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적용할 때 답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폐쇄적이고 연구자 중심의 질문은 연구자가 알아야 되는 그런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를 가둬두게 되죠. 참고 문헌과 연계해서 증명을 수행해 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에서 잘하려면 참고 문헌을 동시에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서 연구 선입견을 버리면서 동시에 연구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양진훈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한인 이민자 초기 이민 적용에 대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연구에서 연구 민감성을 얻기 위해서 연구자가 11개월 동안 미국 LA 지역에서 머물면서 한인의 여러 가지 어떤 이민자들과 신칭 면담을 했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추출한 자료, 기존 자료 사이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해서 1년 가까운 연구 참여 기간을 통해서 이론적인 그 민감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그 민감성을 향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적 연구는 이론은 없지만 이론적 틀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론적 틀 다시 복습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근거 이론이라든지 현상학적인 접근이라든지 민속 기술법 이게 다 이론적 틀이에요. 영어로는
theoretical framework이에요. 그런데 내 상황에 나타났던 이론적인 그러한 이론은 없지만 이론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실제적 이론으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이거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를 우리는 이론적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링컨과 구바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를 평가할 때 몇 가지를 봐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진실한 가치를 봐라. 과연 내가 발견하고 내가 쓴 논문은 진실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실한 가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고 연구자에 의해서 사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적용성입니다. 적용성, 질적 연구의 적용성은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과 맥락 혹은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질적 연구의 핵심은 특수성에서 나오는 귀납적 연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연구는 적용성, 인간이 완전히 막 서로 진짜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동일한 연구 참여자나 유사 맥락에 적용해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네 번째는 확증성이에요. 이 자료에 어떤 확실한 그 믿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링컨과 구바의 그 신빙성에 근거해서 연구 평가를 이제 수행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얻는데, 우리 송선아와 안효자 연구자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볼게요.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이들은 링컨과 구버의 말을 따라서 신빙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이 신빙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신빙성에 근거해서 연구 평가를 해봤더니 이 두 연구자는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연구자가 모한 진술을 혹시나 발견했다면 그것을 다시 질문했다. 다시 묻고 또 묻고. 이게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 차이를 간과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유의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비교 방법을 사용했다. 지속적인 비교 방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더 이상 차이가 안 날 때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동료 검증을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1명,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한테 분석을 의뢰해서 비교했다. 넷째는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담을 시작하기 앞서 결혼 이주 여성의 양육 체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연구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링컨과 구바와 링컨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빙성에 맞춰가지고 내 연구가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링컨과 구바는 우리 질적 연구가 굉장히 그 원조적인 같은 분들인데, 이들의 관점을 한번 귀 기울이는 것, 링컨과 구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질적 연구의 평가 또는 질적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링컨과 구바의 관점에서의 질적 연구 평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